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오래간만에 이제 이 무서운 하락 속에서 약간 반등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니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뭐 일단 예전 지난 이런 기간 때 이런 좀 큰 양봉이 나왔으면 상당히 어떤 추세 전환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하락 중에 나온 거라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게 반전의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보다시피 이렇게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조정하다가. 그래서 뭐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걸 좀 약간 논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개인하고 외국인이 이제 팔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거의 한 5,200원 가락을 거의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코스피에는 거의 기관이 거의 매수하다시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외인 기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있게 이게 외국인이 아마 이 코스닥에서 산 부분을 좀 의미있게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만 그 하락이 좀 멈춰주길 바라긴 바라는데, 그거는 사람의 바람이고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장을 먼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외국 자금이 지금 현재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논할 부분은 좀 보이지는 않고요. 그 대신 이제 이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왔으니까 어디 섹터로 들어왔는지 한번 보니까 여기에 들어왔어요. IT 하드웨어. 뭐 골고루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IT 하드하고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 뭐 이쪽에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운송장비 부품 쪽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제일 눈에 띄는 건 일단 IT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IT 하드웨어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게 좀 눈에 띄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쪽에 그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쪽에서 좀 약간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간도 한번 보시죠. 일단 기간은 이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거의 다 힘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넣은 게 전기전자 쪽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화학하고 의약품 쪽, 그 다음에 운수장비.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기관은 아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정부의 의지가 약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피라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뭐 금융기관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도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반사이익이 있는 아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부분에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런 반사이익 자체가 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완벽하게 100%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그 중국이 그 미국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단 상처를 받은 만큼, 뭐 이 부분을 이제 미국만 이제 화해했다고 해서 무역 분쟁 자체가 이제 해결했다고 해서 다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미국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할 것 같고, 아마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많이 좀 그래도 계속적인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코스닥에 일단 넣은 부분은 오락문화하고 뭐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제약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오늘은 이제 이 기관의 수급을 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는 건데, 먼저 이제
보니까 그 기간 리포트가 뭐 최근에는 많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많았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줄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다운에 대한 어떤 리포트는 많이 쓸지언정 이 업에 대한,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는 거의 안 쓰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오늘은 하나 나온 게 한국컴퓨터의 유진 투자증권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기관들도 좀 약간 이 리포트 쓰는데 많은 조심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한번 그 외인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외인이 매수를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특별히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필터를 걸어 놨습니다. 이 기관 쪽하고 개인 쪽으로 필터 걸어 놨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 보이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일단 괜찮은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필터링 해놨는데,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유입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2, 3일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일단 뭔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 제약,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주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네이처셀도 다시 이제 이게 아마 그 거의 하한가에 거의 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는 것 같고, GS건설, 센트리온 제약,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있었죠. 그 자사주 매입 해서 이제 소가하겠다고 해서 일단 많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었고, 에스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그 카메라, 그 모바일 카메라가 이제 정책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생각하는 게 듀얼 카메라에서 트리플 카메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아마 파트론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볼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 파트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가 자체도 이제 많이 작고요. 옆에서 그린으로 표시됐는데,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도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들어온 게 24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쪽 파트론은 한번 뭐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쪽은 제가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일단 본다 그러면 이쪽은 좀 그럴 것 같고, 일진 미트리얼도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AP 시스템, 이게 이제 IT 하드웨어 쪽이죠. 그 아까 저희가 시장 분석할 때 봤던 IT 하드웨어 쪽에 외국인이 이제 많은 돈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여기 AP 시스템 같은 데도 아마 많이 그 수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뭐 바이로메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되는 것 같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죠. 근데 플랫폼인데 여기에도 또 많이 뭐 많은 돈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동아시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일단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정말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그 아마 아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면 여기 HTC 현대산업개발도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참 차 좋아지고 있고, 남해 화학이 이제 또 이게 들어오네요. 이건 이제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아마 좀 관심 있게 좀 받아볼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게 OLED 관련돼서 일단 지금 다시 이제 아마 내년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그 LG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OLED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지금은 이제 많은 어떤 어텐션을 받고 많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뭐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OLED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NG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수급적으로.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나쁘지 않은데 초기 지금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이솔도 IT죠. 일단 지금 보면은 일단 IT 쪽에 다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RF HRC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5G 관련돼서 일단 좀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부품 자체가 이게 고강도 이 센서를 이제 특별히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좀 관심 갖고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계속 이제 미술을 했지만 외국인도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태영건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의 수급이 골고루 이렇게 반영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어떤 관심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확인을 하고 특별히 이제 처음 보인다든지 아니면 좀 이런 파트너 같이 이렇게 좀 지분율도 그 다음에 시총도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총이 오히려 큰 것보다도 작은 주식들이 사실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이 크잖아요. 또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또 망할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수급을 보고 들어갔는데 마침 이렇게 이제 시총 자체도 일단 작다 이러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이 관심 종목으로 뽑은 종목들이 무조건 다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관심부 그다음에 자신사 하는 그런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골라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다 해서 이제 이게 바닥인가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하기에는 지난 2-3주 전에 이때의 기억을 또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예측하는 것처럼 물론 예측이 꼭 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겠구나 라는 어떤 참고 정도지 누가 이게 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게 100% 정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건 또 이 듣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모든 가격들이 다 싸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싸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제 지금 현재처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더 올라갈지 반등해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려갈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예측은 하지 말자고요. 예측은 하지 말고 그냥 전문가들이 이제 시장에 많으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걸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향을 한다는 게 좋다고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향을 기대하되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내가
나도 자기 자신이 이제 판단해 봤을 때 뭐 70, 80%가 된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성이, 확신이기보다 어떤 그런 그 분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렸다가 그런 얘기가 또 나올 때 또 분할 매수를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올라간다면 감사한 거죠.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2번씩 3번씩 이렇게 사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이거가 또다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게 어떤 고통스럽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기회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기회를, 이런 걸 같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지 베팅을 해야지만 시장 마켓에 계속 이제 참여하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계속 잊지 않고 나가는데, 물론 여기서 꼭 안 사도 되죠. 나중에 이제 이 바닥이 확실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때 사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전략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서 사는 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여기에서 좀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일단 뭐 위험을 회피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각각 투자자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둔 그 다음에 전략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돌아 나가면 올라갔네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지점에서 또 사다가 여기 또 조정되고 이러면 또 손해보는 이런 어떤 지난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반복 안 하려면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항상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의미 있게 이 코스닥에 오늘 외인이 특별히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 쪽에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일단 예, 제가 이렇게 외인 매수인데 코스닥만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코스닥만 이렇게 한번 쭉 뽑아봤는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눈에 띄는 건 3,000장 제약이, 제가 지금 이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3일치 정도를 지금 필터아웃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단기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어떤 하루짜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한 3일 정도 들어온 걸 기준으로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0당 제약, 그 다음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요. 아프리카 TV도 그렇고요. 세트리온 제약, 뭐 테라이제니테스, 파트는 또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광통신. 일단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제 소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매수세가 강한지 약한지도 일단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뭐 오늘 하루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 10억 이상짜리도 보겠다 한다면 위에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1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항상 관심 종목을 뽑을 때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꾸준하냐 아니면 단타성이냐 뭐 일회성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냥 뭐 관심 있는 차원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들으려면 사실은 이 일주일 제가 최소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돼야 되니까 한 3, 40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한 몇 가지 요 정도의 종목으로 보고 일단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밑에 내려가면 꾸준성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외국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요 위에 이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오늘은 이렇게 좀 관심 종목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이 카페에다가 뭐 몇 가지 뭐 필요한 내용들도 좀 올려놨는데, 사실 뭐 이게 여러 제가 뭐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좀 올렸는데,
뭐 제가 이런 부분도 하나 올리긴 올렸네요. 지금 또 로그인 안 되네. 어쨌든 뭐냐면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런 전략 분석을 하는데 왜 시총 순위도 왜 볼까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올려놓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 툴을 볼 때 제가 이게 랭킹 부분이 있잖아요. 시총이 변하는 이 부분, 이걸 왜 두는지를 똑같은 의미예요. 시총이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이런 의미는 뭐냐면, 그 섹터가 지금 현재 돈이 확 들어오든지 아니면 확 빠져나가든지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게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데이터랑 조합해서 풀다 보면 뭔가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하는데, 어쨌든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매경인가 뭐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오셔서 한번 보세요. 기업 본사 때 시총 순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의미가 지금 왜 이게 여기에서 시총이 변화가 있을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약 쪽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향후 코스닥의 주도주에서 어떤 위치가 바뀌는 거냐,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끝나본다는 말은 있는데, 이게 전체다 이게 주도가 다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제약 바이오 주 중에서 일단 주도와 그 다음에 주도주가 아닌 부분을 비주도주를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한번 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렇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회복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이니까 그게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면밀하게 보시고 투자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